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정치권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용산 출신은 영명. 아하, 맞습니다. 본격적인 공천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 어제 1차 단수 공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단수 공천이라는 게 이 지역구에는 이 사람 한 명만 일단은 공천합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확정이 된 거죠, 공천이. 보통은 여러 사람이 공천 신청하면은 경선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여러 사람이 신청했지만 이 사람만 우리가 공천합니다. 이런 의미여서 조기에 공천을 확정지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서울, 광주, 제주 지역의 단수 공천부터 일단은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고 한 거냐를 일단 보면은 1등, 2등, 3등 뭐 이런 이제 여론조사상의 어떤 그러한 네. 어떤 기준을 놓고 봤을 때 1등인 사람이 2등하고 격차가 크게 나서 이 지역구는 이 사람 아니면은 대안이 없다라는 그러한 정도의 어떤 이 경쟁력을 가진 사람이다. 경선이 필요 없을 정도. 그렇죠. 예. 지역구이거나 아니면 이게 워낙에 이 지역구 열세 지역이어서 공천 신청한 사람 중에 이게 뭐 여러 사람이 있더라도 이 사람 아니면은 좀 싸울 만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안 되겠다. 예. 그런 이제 지역구가 이제 일찌감치 발표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여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3구를 보면 서초갑의 조은희 의원, 송파갑의 박정원 전 TV조선 앵커, 송파을의 배현진 의원이 일단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한강벨트에서는 용산의 권영세 전 통일부 장관, 광진갑의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 오신환 전 의원, 동작갑의 장진영 전 당협위원장, 동장을의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강동을의 이재영 전 의원 등 공천이 일찌감치 확정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곳입니다. 19곳에서 단수 추천이 지금 이루어진 상황인데 아마 봤을 때는 뭐 이번 수도권 또 서울이 최대 격전지라고 봤을 때 일찌감치 좀 야당 대결을 준비한다. 이런 의도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이 결과를 놓고 네. 언론이 여러 가지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이 격전지거나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험지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열심히 노력하면 국민의힘이 한번 뒤집어 볼 만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일단 공천을 조기에 마무리했다라는 거니까 일단 조기에 마무리했다라는 거는 지금 공천을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 시간을 상당히 들여서 뭔가 노력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아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선 과정을 거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예. 경선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아무래도 경선을 하는 데 시간이 들어가고 경선을 치르고 나서 상대 후보 진영하고 또 뭔가 화합을 하고 이런 데 또 시간과 노력이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진영을 다 정비하고 선거 태세를 갖추고 이러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노력을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거칠 필요가 없이 일단은 좀 빨리 준비를 해라. 이런 이제 의미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거기에 더해 가지고 일단 이제 민주당 현역들하고 붙어야 되는 지역구들이 예. 상당히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준비할 시간을 많이 좀 확보를 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제 눈에는 용산 출신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보도도 그런 것 같고요. 용산 출신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맞습니까? 지금 일단 보도를 보면은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발표한 걸 보면은 이승환, 여명, 김송영, 권오연 전 행정관 등이 각각 중랑을, 동대문갑, 송파병, 중성동갑 이 지역구들의 공천 신청을 했었는데 네. 여기가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지역구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지역구에 지금 단수 추천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용산 출신이 지금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더불어서 대통령실 출신은 아닙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직이다. 이렇게 알려졌던 인사가 있습니다. 네. 석동현 전 민주평통 이 사무처장인데 그렇죠. 송파갑의 공천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지역구에는 박정원 전 TV조선 앵커가 지금 단수 공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면 공천 지금 못 받은 거죠. 컷오프 된 거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컷오프 된 거다. 일단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은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은 이 컷오프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는 얘기도 하긴 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재배치 가능하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혹시 뭐 패자부활전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뭐 그 확률이 높다라는 취지의 얘기는 아닌 거고 이제 가능성을 일단 열어놓기는 한 건데 예. 과연 그럴 건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 대목이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낳고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보면 이영 장관, 박민식, 박진 전 장관 모두 이름 안 보입니다. 권영세 장관 제외하고는 다 단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게 시스템 공천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영 이제 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중성동 의뢰 또 이게 3명이 경쟁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금 시중의 언어로 말하면 박 터지는 지역구 아닙니까? 여기 3명이 가가지고 하태경 의원, 그다음에 이해운 전 의원, 이영 전 장관 가가지고 각기 나는 양보의 의사가 없다. 이래서 여기가 굉장히 경쟁이 심한 곳인데 지역구 옮길 의사가 다 없다고 하니까는 결국 경선 가는 거 아니냐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 경선 안 치르고 여기에 단수 공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식 전 장관도 그런 거고 박진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강남 을에다가 이제 공천 신청했는데 이원모 전 비서관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논란이 많은 가운데 보도가 됐죠, 그것도. 이원모 전 비서관은 경기로 옮긴다, 경기도 어느 지역구로 옮긴다는 거고 박진 전 장관도 어디론가 이제 옮길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옮길지 말지가 확정된 건 아니겠으나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단수 공천을 줄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각각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단수 공천을 단순히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역시 이 공정한 공천이야. 라고 하는 거는 좀 섣부른 관측인데 그러니까 사실 단수 공천을 오히려 누군가 용산 출신이나 또 현직 장관들, 전직 장관들이 받았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파장을 일으킨 일이 됐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는 그래도 좀 일단은 무리 없이 가고 있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전의 사례를 봐도 처음 이렇게 뭔가 단수 공천이나 이런 거 발표할 때를 보면은 얘기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이게 불공정하다라든지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거의 뭐 마지막에 이제 아주 뭐 클라이막스 가서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통상? 뒤에 가서 좀 영남권이나 이런 데 발표될 때 항상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봐야 시스템 공천 원칙이 확인되는지는 그때 가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치권 두 번째 키워드도 좀 알려주십시오. 떡잎이 져야 새순입니다. 이게 누가 어디서 한 말입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NS에다가 쓴 얘기인데요. 새순은 새 부대에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 이런 글을 쓰고 그다음에 이 글을 SNS에 쓰고 그다음에 최고위 회의에서 떡잎이 져야 새순이 돋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공천을 지금 현역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기득권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유지를 한다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많이 바꾸겠다는 거구나. 이런 의미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뭐 민주당 얘기인데 당 안팎에서 86 운동권 또 올드보이 청산론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렇게 물갈이 필요해서 언급한 건 처음 같은데 이렇게 전면으로 이 내용을 좀 내세운 이유는 뭘까요? 이게 좋은 해석이 있고 뭐 좀 뭐랄까요 고약한 해석이 있고 뭐 그럴 텐데 좋은 해석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86 운동권들이 뭐 운동권 출신의 86 이제 정치인들이 뭐 이 취지는 어땠을지 모르지만은 정치권에 와서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좀 세대 교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 또 올드보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물갈이도 필요하다. 이런 거에 호응하려는 것이다. 이제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해석은 이재명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여전히 이제 차기 대권에 도전하는 이런 이제 의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공천권을 가지고 이제 총선을 치를 수 있는 이번 기회에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을 이 원내 진입을 시켜서 자기의 어떤 기반을 확실하게 쌓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명 공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갈래 해석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공천의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 양쪽 중에 어느 쪽으로 좀 힘이 실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돌린다든지 뭐 이런 이제 액션을 취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인사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언론들은 이게 뭔가 친명 비명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친명 공천의 어떤 그런 쪽으로 해석을 좀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문학진 전 의원에 대해서 전화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천이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문학진 전 의원이 이제 반발하고 있는 취지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문학진 전 의원이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내가 1등이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전화해서는 자신이 이제 꼴찌였다고 하는데 그게 결국은 비선에서 소위 말하는 찐명 후보를 여기에 공천하기 위해서
이 좀 무리한 어떤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 또 지금 이제 인재근 의원의 경우에도 3선인데 불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네. 그 맥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불쾌하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이종걸 전 의원의 경우에는 5선인데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지금 불출마의 어떤 그러한 어떤 이 제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예. 그것 자체를 지금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종로에 그대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흐름들이 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들의 다수는 또 소위 말하는 친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이 문학진 전 의원의 경우에는 뭐 친명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모로 이제 친명 공천의 어떤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언론들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한편 선대위원장으로 이해찬 상임 고문이 거론이 되는데 좀 민주당에는 뭐 제안 사실 뭐 아니다 입장도 있었고요. 자, 앞으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어떻게 선거를 누가 이끌어갈까요? 그건 좀 더 이제 지켜볼 필요가 네. 있겠는데 워낙 이제 이 이해찬 상임 고문의 경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가령 이제 김부겸 전 총리나 정세균 전 총리와 함께 뭐 선대위를 뭐 꾸려간다든지라고 하는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네. 얘기는 계속해서 뭐 제기가 되어온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제 통합적인 어떤 움직임이 필요한 때인데 왜냐하면 지금 공천을 놓고 소위 말하는 친명 공천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는 뭔가 통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오늘 예를 들면은 동아일보라든지 이런 언론의 단독 보도 이렇게 해서 나온 걸 보면은 어제 심야까지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직접 지역구 명단 놓고 좀 어떤 고민을 거듭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좀 어떻게 공천할 것이냐를 고민을 거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가 걸려 있는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의원들 있잖아요.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기동민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좀 공천이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결론으로 막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보도에 보면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도부는 좀 여기는 전략지역구인데 공천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무리한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는 공천이 불가한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기울어진 것 같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뇌관이 돼가지고 이거 뇌관이다라고 하니까 결국 폭발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폭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통합의 제스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통합적인 선대위를 꾸려야 될 것인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 거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된다. 자, 세 번째 정치권 키워드 뭡니까? 전광훈 손 꽉 잡고입니다. 정광훈 목사를 말하는 것 같은데 누구를 꼭 잡은 겁니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예. 꽉 잡았다고 합니다. 아하.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예. 해서 지금 이제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다는 거죠. 어디에 출마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본인이 이제 계속 주장해온 바인데 예. 이재명 대표의 이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해서 아하.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아니 인천 계양에 지금 원희룡 전 장관도 출마를 하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누가 유리해지는 거예요? 이재명, 유동규, 원희룡 3자 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정당은 어쨌든 보수 정당인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갈리겠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테니까 아마 그렇게 되면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손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다만 역대 이제 이런 구도를 봤을 때 보수 유권자층이 자유통일당에 그렇게까지 많이 좀 갈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예. 근데 이번에도 그럴 거냐? 이건 또 케이스가 다를 거여서. 왜냐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라는 흥미로운 어떤 그러한 그러니까요. 카드인 거잖아요. 예. 이게 그것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좀 재판 소식인데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용 의혹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검찰이 김혜경 씨를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건데 네. 2021년 8월 달에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들 3명하고 그다음에 자신의 수행원 3명의 식사 대금 10만 4천 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선거법에서 금지한 기부 행위를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네. 이게 원래는 2022년 9월 대선 관련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9월 달에 이 비서 배모 씨만 먼저 기소했던 사안인데 네. 이게 원래는 이제 공범 혐의로 김혜경 여사 공범 혐의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
김혜경 여사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 배모 씨의 재판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였거든요. 공범의 기소가 되면 정지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랬는데 이 재판에 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소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 확정돼서 공소시효 끝날 것 같아서 이제 기소를 해서 공소시효를 이제 정지를 시켰다, 확보를 했다 이건데, 자 총선 2달도 안 남았는데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이제 이재명 대표와 대장동 의혹과 또 법인카드 관련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재판 또 수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김만배 씨 판결 어저께도 좀 나왔고 그다음에 법인카드 의혹이라는 게 지금은 10만 4천 원 요 식대에 대한 것만 나온 거지만 지금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전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된 것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가 관련된 것들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와 관련된 뉴스나 이런 것들도 나올 것 같아서 소위 말하는 사법 리스크 이런 얘기들은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축구입니다. 아 참 우리 축구 대표팀 4강전 유효슈팅 뭐 한 차례도 못 쐈는데 하루 전날에 그렇게 몸싸움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축구 대표팀 주장이었던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이 이제 좀 문제가 그날 있는. 경기 때 보니까 그렇죠. 뭐 붕대 감고 왔어요. 그렇죠. 흰색. 왜 그랬나 했는데 영국 언론이 먼저 이걸 보도를 했고 그 보도한 내용을 축구협회 관계자 등이 확인을 해줘서 국내 언론에도 어제 많이 보도가 됐죠.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대표팀이 같이 이 요르단전 하기 전날에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데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경기 전날 식사를 하는 자리는 뭔가 팀의 단합을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밥을 이제 다 같이 먹는 자리까지 함께 합니다. 원래는. 뭐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강인 선수를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먼저 밥을 다 먹고 탁구를 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실제 탁구를 치러 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그러지 마라. 팀의 단합이 우선이다. 밥을 다 같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 휴식 시간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코치도 가만히 있는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손흥민 선수가 멱살을 잡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주먹을 날렸는데 이건 보도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보진 않았겠죠. 거기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몸을 이제 좀 피하면서 옆에 있는 선수들이 말렸는데 말리는 과정에 손가락이 탈구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클린스만 감독은 당시에는 중재를 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이제 두 선수를 화해시키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지금의 보도 내용입니다. 자, 그 중간에 지금 어쨌든 간에 주장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아마 고참의 선수들이 클린슨 감독한테 이강인 좀 빼달라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나요? 이것도 축구협회 관계자가 사실이다라고 확인해 준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강인 선수가 결국은 팀의 화합을 해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요르단전에 출장을 하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선수단 내에서의 여기에 대한 어떤 상응하는 뭐 징계라든지 이런 건 아닐지라도 뭔가 대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감독에게 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경기에 필요한 선수다라고 클린스만 감독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선수단에서는 불만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참 정치적 난국인데 오늘 클린스만 감독 거치가 결정될 전력 강화위원회도 예정돼 있는데. 자 위약금도 80억 좀 걸려 있다고 하고요. 어떻게 될까요? 월드컵 예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뭐 변호사시니까 이게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게 클린스만 감독과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즉 민사적으로는 어떤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으나. 관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민사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없어요. 선수들 싸움까지 계약서에 쓸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민 정서라든지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춰보면은 그것을 고려해서 감독에게 뭔가 감독이 스스로 어떤 판단을 해야 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 명분이랄지 이런 건 충분해졌다라고 하는 느낌은 있습니다. 국민 정서라는 점에 있어서는 선수단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된 거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해외파 선수들이라든가 또 고참 선수들이 이강인 선수라는 전력에 대해서 또 이런 것들이 잘 수습이 안 되는 감독, 수습을 잘 못하는 감독과 같이 합을 맞추면서 뭔가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워진 측면들이 상당한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이 커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좀 반영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킹스맨 김민하 평론가와 또 김수민이라고 죄송합니다. 얘기를